네, 이제 마지막 금요일의 목표 게임, 슈팅 게임을 만들어 볼게요. 목표 작품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시작하면 이렇게 키보드로, 방향키로 그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총알이 발사돼요. 그 다음에 용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고요. 용을 여러 번 맞춰야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위를 맞추면 총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위나 용에 비행기가 닿게 되면 몇 마리 잡았는지 뜨면서 게임이 끝나게 돼요. 자, 이런 슈팅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총을 쏘는 슈팅 게임. 그러면 먼저 엔트리봇은 없애주고 장면을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자, 이거는 시작 장면으로 바꾸고, 두 번째는 게임 장면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시작 장면 먼저 만들어 보면 이거 금방 만들죠. 더하기에 들어가서 글 상자에서 게임 시작하기를 넣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다음 장면 시작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끝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첫 번째는 마무리하고, 왜냐면 두 번째 장면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자, 추가를 해줄 건데 배경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배경을 먼저 배경이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배경이 움직이면 거꾸로 비행기가 앞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겨울숲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 배경은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됩니다.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모양이 겹쳐지는 배경을 골라야 돼. 이 겨울숲이나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요 그라데이션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 눈 오는 날, 아니면 단색 배경. 이거는 안 되겠네요.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요거 도시도 괜찮고, 그다음에 들판도 괜찮고, 요렇게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모양이 이어지는 배경을 선택하면 돼요. 요 마을도 모양이 이어지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네, 이 정도로 그냥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배경을 고르면 돼요. 쌤은 목표 작품이랑 똑같이 요 겨울 숲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 추가해주고요. 이 배경에다가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 장면으로 시작하도록, 이거 눌렀을 때 앞으로 가게 해주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넣어주고요. 이 배경을 장면이 시작되면 흐름에서 계속하기, 그래서 움직임에서 X좌표를 바꾸기로 할게요. X좌표를 마이너스 2만큼 바꿔줄게요. 계속해서. 그러면 시작을 했을 때 배경이 왼쪽으로 쭉 움직이죠. 근데 이거는 배경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오른쪽에서 배경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한번 재활용을 할 거예요. 여기 왼쪽으로 가서 왼쪽 끝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순간 이동을 한 뒤에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하면 이 배경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움직이는 화면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좌표를 마이너스 이만큼 계속 바꾸다가 만약에 흐름에서 요거 조건을 넣습니다. 만일 조건을 한 다음에 판단해서 작거나 같아진다면 요거 제일 밑에 거 요걸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계산에 들어가서
요거 아니다. 요거를 넣어주세요. 겨울숲의 x 좌표값. 겨울숲의 x 좌표값이 480보다 작아지면 요 왼쪽으로 쭉 갔던 겨울숲이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요게 왜 480이냐면 이 겨울숲이 쭉 이동을 해서 쭉 가서 자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지는 순간 다시 볼게요. 쭉 가서 화면에서 사라지는 순간 x 좌표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 순간 마이너스 476이죠. 여기서 조금만 네 칸만 더 가면 이게 아예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우리 눈에서 보이다가 사라지는 순간이 는 x좌표값이 480이 아니라 마이너스 480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이 배경이 사라지는 순간 오른쪽으로 순간이동을 하도록 시키면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오른쪽으로 또 배경이 움직이겠죠.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뭐 잘 모르겠으면 다시 뒤로 돌려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자,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줌으로 들어와서 물어보고 그러면 다시 이동을 하도록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그 다음에 바로 위치로 이동하기 x값을 480으로 바꿔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쪽으로 딱 등장하는 순간이 x값이 481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재생을 해보면 쭉 갔다가 없어지는 순간 다시 오른쪽으로 순간 이동을 한 뒤에 다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 화면을 한 개만 써서는 모든 공간을 채우기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을 메우려면 이 배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배경이 이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복제를 해서 겨울숲 1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겨울숲 1의 처음 위치를 x값을 480 아니 안 들어가죠? 아, 네, 이거 자물쇠 버튼 열어줘야 돼요. 자물쇠 버튼 이거 눌러야지 x값 바꿀 수 있습니다. 자물쇠 열어준 다음에 x값을 480으로 바꿔줄게요. 이러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초록색 점이 보이죠? 이 말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 위치에 두 번째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재생을 해보면 오른쪽에 붙은 그림이 이어서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왼쪽에 그 마이너스 480에 도착을 하면 순간 이동을 해서 일로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보면 중간에 잘 되다가 어느 순간 하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거 왜 이런 거냐면 요거는 겨울숲이고 이거의 이름은 겨울숲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복사를 한 장면에서 코드에서 이 겨울숲의 x 좌표값을 겨울숲 1의 x 좌표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래야지 배경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여기 위에 있는 비행기가 앞으로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배경을 고를 때 이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배경을 골라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배경을 완성을 했으니까 이 배경 위에다가 먼저 그 비행기를 만들어 줄게요. 탈 것에서 뭐 이런 전투기를 해도 되고 선생님은 좀 귀여운 거를 하고 싶으니까 엔트리봇 친구들에서 요거 파일럿 엔트리봇으로 할게요. 뭐 전투기 이런 거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해줄 건데, 재생해보면 지금 상태로는 이 엔트리봇이 뒤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이 엔트리봇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방향을 바꾸려면 모양에 들어가서 요거 이 버튼, 반전을 시켜주는, 좌우 반전을 시켜주는 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요거 이렇게 좌우 반전. 요거는 위아래를 바꿔주는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좌우 반전 버튼. 요걸 눌러서 방향을 바꿔주고 저장 해주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블록으로 돌아가고, 근데 요 엔트리봇이 너무 크니까 살짝 크기를 줄여주고요. 이제 이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엔트리봇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은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그 다음에 만약 참이라면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어떤 걸 넣어야 되냐면 판단해서 우리 피아노를 만들었을 때랑 똑같이 만들면 돼요. Q 키가 눌러져 있는가, 이렇게. 그 다음에 Q를 오른쪽 화살표로 바꿔주면 오른쪽 화살표가 눌러져 있을 때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블럭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눌려지면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X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에서 X좌표 값을 뭐 1만큼 바꾸기 해볼까? 그러면 누를 때마다 엔트리가 앞으로 움직입니다. 나머지 버튼에는 반응을 안 해요. 보니까 1은 지금 너무 느린 것 같아. 1만큼 2로 해줄게요. 2도 살짝 느리네요. 이거 말고 그러면 3으로?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지죠? 자, 3 정도로 한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해줄게요. 복사를 해서 총 4개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면 좌우,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총 4개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말고 왼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눌렀을 때는 X좌표를 줄여줘야지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3.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X좌표가 아니라 Y좌표를 바꿔줘야겠죠. 위쪽을 눌렀을 때는 Y좌표를 3만큼 키워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눌렀을 때는 X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Y좌표를 3만큼 빼주면 돼요.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좌우, 위아래 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이거를 위치를 이동하기로 넣네? 이동하기가 아니라 바꾸기로 넣어야 돼요. 바꾸기. Y좌표를 이만큼 바꾸기. Y를 3만큼, Y를 -3만큼.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비행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비행기가 몇 밖으로 나가버려요. 우리 보통 게임을 할 때 요 벽에 부딪히면 다시 이렇게 튕기면서 원래 자리로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 맥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막아주는 장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마찬가지 요 키보드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여기다 넣어서 검사를 할 건데, 어떤 검사를 하냐, 마우스 포인터에 닿느냐를 넣어서 벽에 닿는지 검사를 할 거예요. 근데 벽을 왼쪽에 벽에 닿았을 때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튕기게 해야 되고, 오른쪽 벽에 닿았을 때는 왼쪽으로 튕기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키보드를 눌렀을 때 4가지 코드를 넣어준 것처럼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벽에 부딪혔을 때마다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 것인지 코드를 일일이 4개를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벽에 닿았을 때는 움직임에서 X좌표를 10만큼 바꾸게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재생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잘 안됩니다, 이거는.
잘 되네요? 아, 이게 그 움직이는 값을 작게 해줘서 그런가 봐요. 이게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20 정도로 이거를 전부 다 20으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움직일 때 엄청 빨리 움직이지만 이 벽을 한 번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왼쪽 벽에 닿는가 코드가 무용지물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마이너스 20 정도로 큰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게 오른쪽에 이게 숫자가 크면 하다 보면 벽을 넘어가 버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게 범위가 좁아서 벽이 생각보다 두껍구나. 자, 그러면 이거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할게요. 사실 이 숫자를 크게 했을 때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길게 코드를 짜야 되는데 그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를 더 복사를 해서 자, 왼쪽에 닿았을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 벽에 닿았을 때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위쪽 벽에 닿았을 때는 아래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x 대신에 y 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벽에 닿았을 때는 y 좌표를 10만큼 올려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벽에 닿을 때마다 비행기가 튕기면서 밖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코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가 움직이니까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총알이 발사가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총알을 추가를 할 건데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총알을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넣어도 돼요. 총알을 이렇게 바꿔준 뒤에 크기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시작하기가 아니라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가 아니죠. 아, 맞네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흐름에서 계속 검사를 하는데 뭐를 검사를 하냐? 만일 참이라면 여기에서 스페이스바가 눌려져 있는가를 검사를 해서 스페이스바가 눌려져 있으면 흐름에서 복제를 하면 되겠죠.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복제본이 처음 생성이 됐을 때 처음 생성된 복제본이 움직임에서 X좌표를 바꾸는 것을 흐름에서 계속 반복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 방법으로 총을 만들 수는 있긴 한데 살짝 문제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총알이 완전 연속해서 이렇게 쭉쭉 나가버리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요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용이랑 만나거나 바위랑 만날 때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움직임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문제가 있는 게 총알이 아래쪽으로 나가죠. 이건 왜냐면 총알의 이동 방향이 지금 이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 이동 방향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해주려면 이동 방향, 여기 이동 방향 이거를 0으로 바꿔줍니다. 이러면 누를 때마다 앞으로 가고 근데 총알이 이렇게 끊임없이 꾹 누르고 있으면 총알이 꾹 나간단 말이죠. 요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흐름에서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를 복제본 만들기 전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참에서 판단해서 참이 아니다를 넣고 여기에다가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를 넣은 뒤에 스페이스바를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라 Q키가 눌려져 있는가를 넣고 Q를 스페이스바로 바꿔주세요. 자,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스페이스바 키가 눌려져 있을 때 스페이스바가 안 눌려져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떼는 순간 그 한순간에만 복제본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꾹 눌러져 있는 동안 총알이 계속 복제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스페이스바를 한 번 누르면 총알도 한 번 누르게 나가야 되는데 자, 살짝 눌러도 총알이 막 여러 개씩 나가죠. 왜냐면 우리가 살짝 잠깐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사이에도 이 컴퓨터는 그거를 여러 번 복제본을 만들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잠깐 사이에 여러 번 총이 발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는 총알이 한 번만 발사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가 눌렸을 때가 아니라 스페이스바가 눌렸다가 스페이스바를 떼는 순간 눌러져 있다가 스페이스바가 눌려져 있는 게 아닌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만 발사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을 때는 발사가 안 되다가 스페이스바를 딱 떼는 순간, 한순간 그때만 딱 한 번 복제본을 만든다. 이래야지 한 번 누를 때마다 총알이 한 번씩 나갑니다. 자, 여기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일단 만들어 보고 나중에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알이 그냥 제자리에 있으니까 이 총알이 비행기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계속 반복하기 안쪽에다가 움직임에 총알 위치로 이동하기, 그 다음에 파일럿 엔트리봇 위치로 이동하기를 넣어줍니다. 이러면 총알이 이거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반복하기 위쪽에 이렇게 넣어줘야겠네요. 왜냐면 위치로 이동하는 것까지 반복을 해버리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누를 때마다 여기에 멈춰있는 총알이 복제가 돼서 엔트리봇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발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떠다니는 총알이 보기 싫으니까 이거를 꺼줄 거고요. 눈을 꺼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복제가 되는 순간 나타나도록 모양 보이기를 여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파일럿을 따라서 움직이는 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알이 발사되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바위 장애물과 그 주인공을 잡으러 오는 그 용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더 간단한 바위부터 만들어 볼게요. 음식 환경에서 여기 바위 장애물 아니면 바위산 넣어도 되고 그러면 똑같이 이걸로 만들게요. 바위 장애물이 날라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날라올 거니까 이 위치에 두고 요쯤 이렇게 날라오길 원하는 거니까 y 값은 이 정도로 두고 x 값만 계속 바꿔주면 되니까요. 자, 여기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흐름에서 복제본을 만들어 줄 건데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복제본을 계속 만들면 이 바위
장애물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랜덤하게 나오게 해주려면 약간 기다렸다가 바위가 나오게 해줄 거야. 한 2초마다 바위가 나오게 해볼게요. 일단 바위가 복제가 됐으면 이거를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움직임에서 X좌표를 이렇게 움직이고 X좌표를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일 거예요. 이거를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알죠? 계속 반복하면 안 되고 참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 여기 자료가 아니라 계산해서 바위 장애물의 X 좌표값이 아이고 판단을 먼저 넣어야겠네요. 바위 장애물의 X 좌표값이 벽 바깥으로 나갔을 때 벽 바깥으로 나갔을 때를 하려면 마이너스 300을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300은 여기 맵 바깥 좌표니까요. 그 다음에 바위 장애물을 자신으로 바꿔주면 복제된 자신의 X 좌표 값이 요 맵 바깥에 있는 좌표 마이너스 300으로 갔을 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X 좌표를 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움직임에 가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아니다, 이러면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냥 뭐 바꾸기로 해볼게요.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로. 이것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X좌표를 마이너스 2만큼 바꾸면 X좌표가 마이너스 2만큼 줄어든다는 거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일단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2초마다 자기의 모습을 복제를 하면서 왼쪽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그러면 이 처음 복제되는 요 바위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맵 바깥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X값을 300으로 변화시키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요 오른쪽 끝에서 이 바위를 만들어서 계속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바위를 만드는 공장처럼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흐름에 들어가서 2초 기다리기 요거를 바꿔줄게요. 어떻게? 계산에 들어가서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의 수를 한 다음에 0을 1로 바꿔줄게. 그러면은 1부터 10초 사이를 기다린 뒤에 바위가 나와. 이렇게 랜덤한 시간을 기다린 후에 바위가 날라오게 됩니다. 아까랑 다르게 언제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좀 더 빠르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5초로 바꾸면 1부터 5초 사이에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바위 장애물을 완성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여기 맵 왼쪽 끝으로 도착을 한 다음에 이 복제본을 삭제를 해줘야 돼요. 흐름에 들어가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눌러줘야 돼요. 왜냐면 이 컴퓨터에도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바위가 왼쪽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컴퓨터 용량이 커져서 게임이 멈춰버려요.
그 복제본이 더 이상 만들어지질 않아요. 몇 개 이상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총알도 아까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자, 총알에 들어가서 총알의 복제본도 삭제를 시켜줄 거예요. 언제 삭제를 시켜줄 거냐면,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만일 참이라면 을 넣고, 자, 왜 잠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알을 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건 너무 느리니까 총알에서, 자, 이걸 빼고 총알을 계속 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총알을 이 정도 쏘고 나니까 더 이상 총알이 안 나가. 왜 이런 거냐면 이 복제본을 한 그림마다 그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쏜 이 총알 개수만큼, 요 많은 총알 개수를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복제본이 엔트리 요 컴퓨터에서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총알을 끊임없이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이거를 다 쓴 총알은 계속 냅두면 안 되고 삭제를 시켜줘야 돼. 그러려면 요 계속 반복하기 안에 만일 참이라면을 넣어주고 판단에 가서 그 다음에 요거를 넣어줍니다. 요거 밑에서 두 번째 거, 밑에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요거를 넣고, 그 다음에 계산에 가서 바위 장애물의 x좌표값, 그 다음에 총알의 x좌표값이 300 이상이면, 아니죠, 여기 맵 끝이니까 240 이상이라면 이 총알을 없애줘야 됩니다. 흐름에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 요거를 꼭 넣어줘야 돼요. 요거를 안 넣어주면 총알을 몇백 개 쏘고 나면 더 이상 총알이 안 나가요. 자, 이걸로 하면은 총이 계속 나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걸 총알을 없애주는 코드를 넣어줘서 이렇게 총알을 계속 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총알이 가다가, 아이고 총알이, 요거를 안 바꿔줬네요. 요 총알이 아니라 자신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총알이 앞으로 가다가 여기에 도착하는 순간 없어지기 때문에 이 복제본을 계속 만들 수 있어서 이 총알을 끊임없이 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쏠 수 있겠죠. 아까 같았으면 이 한계가 찾아와서 끊겼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총알이랑 바위 장애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동물에서, 아니죠, 판타지에서 용을 추가해 줄게요. 용 2, 요 녀석 추가해 줄게요. 자, 이 용도 마찬가지로 바위 장애물처럼 이 복제본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날라올 거기 때문에 이 복제본에 있는 코드를, 바위 장애물에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코드 복사해서 용에 그대로 붙여 넣어 줄게요. 여기 남아있는 이 복제본이 처음 생성됐을 때도 복사를 해서 넣어 줄게요. 이렇게 게임 시작하기 하면, 아이고 또 이거를 잘못 넣었네. 자꾸 틀려서 미안합니다. 이거를 강의를 한 번에 쭉 찍다 보니까 틀리는 부분이 많네요. 여기 바위 장애물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해줄 건데,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여기 반복하는 블럭 안에다가 지금 선생님이 넣어버렸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동한 다음에 삭제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생성되는 순간 복제본이 삭제돼 버려요. 그래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여기 바깥쪽으로 꺼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렇게 이거를 반복한 뒤에 복제본이 삭제됩니다. 그다음에 용도 마찬가지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여기 반복 바깥쪽으로 꺼내줄게요. 자, 이제 랜덤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복제본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자가 됩니다. 근데 용은 바위랑 다르게 요 위아래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y좌표 복제되는 순간 y좌표 값도 바꿔줄 거예요. 여기에서 y좌표를 y는 10 위치로 이동하기를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바로 아래에 넣은 다음에 계산해서 0부터 10 사이에 무작위의 수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y값의 최소값 마이너스 100부터 최대값 100까지 넣어주세요. 자, 이러면 복제본이 위아래 랜덤한 위치에 생성된 뒤에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컴퓨터가 원하는 위치에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용이 그냥 이렇게 날라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것도 추가를 할 건데, 블록에서 생김새 모양으로 바꾸기 아니다, 다음 모양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 다음에 흐름에서 2초 기다리기를 0.1초 기다리기로. 자, 이러면 날개짓을 하면서 날라오겠죠. 이렇게 다음 모양으로 모양을 바꾸면서 이동을 해서 날라와요. 자, 근데 보니까 용이 너무 느리게 날라와서 X좌표를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줄게요. 이러면 좀 더 빠르게 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용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용이랑 바위가 나오긴 하는데 총을 쏴도 죽지를 않고 비행기가 용에 닿아도 안 죽어요. 이제 총을 쏘면 용은 죽고, 총에 맞으면 용은 죽고, 비행기가 여기에 닿으면 비행기가 죽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비행기를 죽게 만드는 코딩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안에다가 흐름에서 검사하는 블록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용이랑 바위에 닿았을 때 그 게임을 끝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만일 판단에 들어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를 용으로 바꾸고 또 하나 더 꺼내서 바위 장애물로 바꿀게요. 그래서 용이랑 바위 장애물 두 개를 요 구멍 하나에다 넣을 건데, 요거를 구멍 두 개로 만들어주는 블록은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그리고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거 또는 블록을 넣어줄 겁니다. 자, 요 그리고랑 또는의 차이는 너무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줌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용에 닿았는가 또는 바위 장애물에 닿았는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닿으면 흐름에서
아니죠. 여기 아니라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게임이 끝냈다는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서 신호에서 신호를 만들고 게임 끝남을 만들고 블록에서 시작, 그 다음에 게임 끝난 신호를 보내줘요. 그럼 게임 끝난 신호를 누군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글상자에 들어가서 글상자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글상자에 글씨를 넣어줄 건데, 우리가 아까 어제 괴물 사냥하는 게임에서 리스트에 들어갈 말을 요 변수랑 글씨를 합쳐서 리스트에 써줬죠. 그것처럼 변수랑 요 글씨를 합쳐서 글상자에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점수랑 그 글씨를 합쳐서 글상자에 써주겠습니다. 먼저 속성에서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점수 속성을 해서 점수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블록에 가서 글상자에 게임 끝난 신호를 받았을 때 생김새에서 모양을 보이고, 그 다음에 글상자에서 엔트리라고 글쓰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엔트리에 들어갈 말을 당신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계산해서 요거를 써야 된다고 했죠.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당신의 점수는 점입니다. 이렇게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를 더 넣어서 당신의 점수는, 그 다음에 자료에서 점수값 넣고 당신의 점수는 점수값 점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요게 모양이 보이면서 이 글상자에 이 글씨를 쓰고 흐름에 들어가서 모든 코드를 멈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리에 들어가서 게임이 끝난 걸 비웃는 소리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웃음소리 넣을게요. 소리에 들어가서 웃음소리를 넣어주세요. 코드를 멈추기 전에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글상자가 안 보이도록 눈을 눌러주고요. 재생을 해볼게요. 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용에 닿으면 점수가 나오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게임이 끝나는 코딩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용을 잡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코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용의 코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복제하는 요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이거를 x값을 30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맵 바깥으로 나가겠죠. 바위 장애물처럼. 그 다음에 이 복제본이 총알을 맞으면 사라지는 그 체력이 깎이면서 그 점수가 올라가는 코딩을 해볼게요. 우리가 괴물 사냥하기에서 했던 것처럼 클릭을 했을 때, 괴물 사냥하기가 아니죠. 이거 전에서 원주민 도와줄 때 독수리를 누르면 독수리 크기가 10씩 줄어들고 독수리 크기가 70이 됐을 때 독수리가 죽는 코딩을 했어요. 그거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판단에 들어가서 판단이 아니라 흐름에 들어가서 만일 참이라면 을 넣고, 그다음에 판단에 들어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를 넣은 다음에 이거를 총알로 바꿔주세요. 그럼 만약 총알에 닿았을 때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 총알에 닿았으면
먼저 생김새에 들어가서 자, 색깔을 10만큼 바꿔주고 그 다음에 크기를 또 10만큼 바꿔줍니다. 이때 크기를 작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에 들어가서 소리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동물에 있는 자연에 있는 거위 울음소리가 맞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블럭에 다시 돌아가서 소리 블럭을 거위 울음소리 블럭을 또 추가합니다. 이러면 총알에 닿으면 색깔을 줄이고 크기를 줄이고 소리를 재생하겠죠.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다가 용의 크기가 70이 되면, 그러니까 3번 총알을 맞았을 때 점수를 올리고 그거를 이 복제본을 삭제를 시키게 할게요. 그러면 흐름에 가서 만일 참이라면 그 거위 울음소리 아래쪽에 넣고 판단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이 아니라 계산에 들어가서, 아니죠, 여기 판단에서 는을 작거나 같다를 넣을게요. 작거나 같으면 요거 제일 아래쪽 거, 그 다음에 계산에 들어가서 글상자에 x좌표 값을 넣고 요거를 자신의 크기로 바꿔주세요. 자신의 크기가 70보다 작아지면 자료에 들어가서 그 점수에다가 1점을 더하고 흐름에 들어가서 이 복제본을 삭제해버립니다. 자, 이러면 총알에 닿을 때마다 아이고, 죽어버렸네요. 총알에 닿아서 크기가 70보다 작아지면 아이고, 그 점수가 올라가면서 용이 없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총알이 그 바위랑 용에 닿았을 때 없어지는 코딩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총알이 용을 관통하거나 바위를 관통하는 거는 너무 쉬워지니까 게임이.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자, 금방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흐름에 들어가서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여기 제일 아래쪽에다가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참 안에다가 뭐뭐에 닿았는가를 2개 넣어주세요. 바위 장애물에 닿았는가, 용2에 닿았는가. 그래서 이거 2개를 여기다 넣어줄 건데, 이거는 구멍이 하나니까 구멍 2개를 만들어 주려면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그리고는 바위랑 용에 동시에 닿아야지 없어지는 블록이에요. 그래서 또는을 해야 둘 중 하나에만 닿아도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2개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흐름에 가서 2초 기다리기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0.1초 정도 기다린 뒤에 복제본을 삭제할 건데,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여기 밑에다가 또 넣어주세요. 자, 이러면 용이랑 바위 장애물에 닿았을 때 이 복제본이 삭제가 되겠죠. 자,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위를 통과를 못하고 용이 위쪽으로 나오면 용도 통과를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용을 또 잡을 때마다 점수가 1점씩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러다 용에 닿아버리면 점수가 나오면서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슈팅 게임까지 완성을 해봤고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지한 다음에 내 작품으로 저장한 뒤에 과제 제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코딩에 관심이 생겼으면 앞으로도 계속 코딩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은 이번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괜찮아요. 카톡방으로 물어봐도 되고 부모님한테 선생님 전화번호 물어봐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도 좋습니다. 코딩을 하다가 모르거나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 주세요.